경주, 신라 천년의 고도. 한때 찬란했던 왕조의 흔적은 이제 빛바랜 돌담과 무너진 탑 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곳에 한승원, 몰락한 양반가의 서생이 발을 들였다. 그의 목적은 단순했다. 가문이 비밀을 간직한 고서, 청룡비록을 찾는 것. 하지만 경주는 그에게 낯선 곳이었고 그의 여정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승원은 변변한 거처조차 찾지 못해 낡은 주막에 짐을 풀었다. 주막 주인은 눈치 빠른 노파였다. 그녀는 승원의 행색을 훑어보며 말했다. 젊은 양반, 경주에 처음 오셨나 보구려. 뭘 찾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도시는 겉보기와는 다르다오. 조심하시오. 승원은 노파의 경고를 흘려들었다. 그는 오직 청룡비록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책을 찾기 위해 경주를 샅샅이 뒤졌지만 허탕만 쳤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김지훈이라는 자를 만났다. 지훈은 과거 승원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다. 그는 승원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지훈의 집은 소박한 한옥이었다. 시장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밤낮으로 시끌벅적했다. 지훈은 아내 박연우를 소개했다. 연우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승원은 연우에게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그날 밤 승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우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다. 그때 누군가 승원의 방문을 두드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뜻밖에도 조자경, 경주 부사의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밤이 깊었으니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조자경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진한 꽃향기가 풍겼다. 승원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자경은 승원의 곁에 바싹 다가앉았다. 그녀의 손이 승원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승원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자경은 승원에게 술을 권했다.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깊어졌다. 자경은 자신의 남편 경주 부사를 헐뜯었다. 그는 늙고 탐욕스러운 자였다. 자경은 승원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젊은 서생, 당신은 그 늙은이와는 다르겠지요? 승원은 자경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경의 아름다움에 그리고 그녀의 슬픔에 취했다. 그날 밤 승원은 자경과 격정적인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승원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지훈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자경은 냉정했다. 그녀는 승원에게 말했다. 어젯밤 일은 잊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에요. 승원은 자경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청룡비록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자경과의 관계는 그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자경은 승원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녀는 승원에게 남편의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을 도와 새로운 권력을 잡자고 제안했다. 승원은 갈등했다.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자경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다. 그는 자경의 아름다움과 권력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밤은 깊어지고 승원의 범민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밖으로 나가 밤 공기를 쐬었다. 달빛 아래 연우가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승원을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연우가 물었다. 승원은 연우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경과의 관계, 그리고 청룡비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연우는 조용히 승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승원에게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당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연우의 말은 승원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연우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 연우는 자경과는 달랐다. 그녀는 순수하고 진실했다. 승원은 연우에게 점점 더 끌렸다. 그날 밤 승원은 연우와 함께 밤을 보냈다. 그들의 관계는 자경과의 관계와는 달랐다. 그것은 욕망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위험했다. 지훈은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승원을 친구로 믿고 있었다. 다음날 승원은 결심했다. 그는 자경과의 관계를 끊고 청룡비록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지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김지훈의 집을 떠났다. 지훈은 슬퍼했지만 승원의 결정을 존중했다. 승원은 경주 외곽의 낡은 암자를 찾았다. 그곳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승원은 그곳에서 청룡비록을 찾기 위한 연구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경과 연우를 잊지 못했다. 그들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어느 날 밤 승원은 암자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베일로 가려져 있었다. 누구시오? 승원이 물었다. 여인은 베일을 벗었다. 그녀는 놀랍게도 강설연이었다.
서련은 경주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서련은 승원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찾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룡비록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물건입니다. 승원은 서련의 말에 놀랐다. 그는 서련에게 청룡비록에 대해 물었다. 서련은 승원에게 청룡비록 위 비밀을 알려주었다. 그 책에는 고대 신라의 왕들이 사용했던 강력한 주술이 담겨 있었다. 서련은 승원에게 청룡비록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건이 있었다. 승원은 청룡비록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했다. 그는 그 힘을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승원은 서련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는 서련과 함께 청룡비록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고문서를 연구하고 경주의 유적지를 탐험했다. 그 과정에서 승원은 서련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서련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서련과의 만남은 승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는 자경과의 욕망, 그리고 연우와의 연민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찾은 듯했다. 서련은 승원에게 학문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힘은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은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서련은 승원에게 경고했다. 승원은 서련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청룡비록을 찾는 것이 단순한 가문이 복원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청룡비록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권오성, 조정의 실세인 늙은 재상이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권오성은 청룡비록을 차지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 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승원과 서련을 감시하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어느 날 밤, 승원과 서련은 권오성의 부하들에게 습격을 받았다. 그들은 격렬하게 싸웠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승원은 서련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 과정에서 승원은 칼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서련은 승원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녀는 승원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무모한가요? 당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승원은 서련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권오성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서련은 승원에게 청룡비록 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곳은 경주 외곽의 오래된 사찰, 불국사의 지하 석굴이었다. 서련은 승원에게 혼자 그곳으로 가라고 했다. 그녀는 권오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다른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승원은 서련의 말에 따랐다. 그는 밤을 틈타 불국사로 향했다. 석굴은 어둡고 음산했다. 승원은 조심스럽게 석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청룡비록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순간 권오성이 나타났다. 그는 승원을 비웃으며 말했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은 결국 내 소나기에 들어왔구나. 권오성은 청룡비록을 빼앗으려 했다. 승원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승원은 권오성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때 서련이 나타났다. 그녀는 권오성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석굴로 돌아온 것이었다. 서련은 권오성을 향해 외쳤다. 그를 놔줘. 청룡비록은 당신의 것이 아니야. 권오성은 서련을 비웃었다. 계집 따위가 감히 나를 막으려 하다니. 너도 함께 죽여주마. 권오성은 서련을 공격하려 했다. 그 순간 승원은 온 힘을 다해 권오성을 밀쳐냈다. 권오성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그는 머리를 돌에 부딪혀 즉사했다. 승원과 서련은 청룡비록을 가지고 석굴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권오성의 죽음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권오성의 죽음은 경주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권오성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조자경의 음모도 드러났다. 자경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한편 김지우는 아내 연우와 승원의 관계를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연우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연우의 슬픔을 이해했고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연우는 지훈에게 용서를 빌고 경주를 떠났다. 승원과 서련은 청룡비록을 연구하며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세상에 나누기로 했다. 그들은 은밀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도왔다. 그들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고 사람들은 그들을 경주의 빛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흘러 승원은 가문이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설령과 함께 백성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았다. 어느 봄날 승원과 설연은 불국사 앞마당에 서 있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승원은 설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요. 당신은 나의 빛이요. 설연은 승원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았다. 몇 년 후 승원과 설연은 작은 서당을 열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위수를 베풀었다. 그들의 서당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승원은 더 이상 과거의 욕망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경과의 쾌락도 연우와의 연민도 모두 잊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설연에 대한 사랑과 백성들을 위한 헌신만이 남아있었다. 설연은 승원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승원의 학문을 돕고 그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어느 날 밤 승원과 설연은 서당 앞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승원은 설연에게 말했다. 저 별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할 것이요. 설연은 승원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삶의 의미이자 희망이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 행복은 그들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세월은 흘러 승원과 설연도 어느덧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들의 서당은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들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다. 어느 날 승원은 설연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늙었고 우리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한 이 삶이 더없이 행복했어. 설연은 승원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승원은 잠자리에 들기 전 설연에게 청룡비록을 건네주었다. 이 책은 이제 당신의 것이요. 당신의 지혜로 이 책을 잘 보관하고 후대에 전해주시오. 설연은 청룡비록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승원은 평온하게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 설연은 승원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뜻을 이어받아 청룡비록을 지키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계속했다. 설연은 승원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서당을 운영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녀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을 떨쳤다. 어느덧 설연도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난 제자에게 청룡비록을 물려주며 승원의 유지를 받들 것을 당부했다. 설연은 승원의 곁에 묻혔다. 그들의 무덤은 불국사 근처 벚꽃이 아름다운 언덕에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을 찾아와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렸다. 승원과 설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의 표상이 되었고 그들의 헌신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경주의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날이면 사람들은 승원과 설연의 아름다운 사랑을 떠올리며 그들의 무덤에 꽃을 바쳤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 숨쉬는 듯했다. 그리고 덧붙이는 이야기, 연우는 경주를 떠난 후 작은 마을에 정착하여 조용히 살았다. 그녀는 때때로 승원을 그리워했지만 그의 행복을 빌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살아갔다. 지우는 연우가 떠난 후 재혼하지 않았다. 그는 승원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앞날을 축복했다. 그는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존경받는 관리로 살았다. 조자경의 최후는 비참했다. 그녀의 음모가 밝혀진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끔찍한 형벌을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과 욕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교훈으로 남았다. 권호성의 죽음은 조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부패한 관리들이 숙청되고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었다. 경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백성들은 희망을 품고 살아갔다. 그렇게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경주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었다.